내 친구는 여행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산도 가고 그런데 가자고 해도 못 가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되게 서글프다. 운동을 하던 치료를 하던 잘 치료하셔서 뭐 수술까지도 받고라도 관절이 건강해져서 안 아프면은 여행도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치료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 앉아 있을수록 척추가 병든다고요? 경추, 목이 경추고 이제 여기 아래쪽을 요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요추 모형인데요. 똑같은 이론이에요. 일하시다가 오래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숙이게 되지만 허리는 어떻게 되죠? 자꾸 이렇게 그냥 엉덩이가 쑥 내려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자, 그 얘기는 허리가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반대로 이렇게 휘어요. 이게 앞으로 C자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엉덩이 빼고 앉는 거. 앞에가 계속 눌리는 자세예요. 그럼 목하고 똑같이 허리 요추도 디스크가 너무 압력을 많이 받게 돼요. 하루 종일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 그러면 눌리는 자체로 아까 아프다 했잖아요. 변성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터져나가서 그냥 다리가 저리니까 쩔쩔매시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똑같습니다. 목처럼 허리도 이 펴는 자세가 중요해요. 일할 때도 엉덩이 뒤로 싹 밀어 넣으시고 허리 펴서 앞쪽이 눌리지 않게. 그 다음에 평소에도 운동도 좀 뒤로 젖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뒤로 젖히는 자세가 중요하고. 관절 척추병은 진짜 내가 평소에 하는 거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척추 건강의 핵심이 허리 젖히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젖히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유하고, 코어 운동한다는 얘기도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코어 운동이라는 게 사실 이 척추를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근육들을 코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근이 약하면 앞에서 못 잡아주니까 자꾸 이렇게 배를 내밀게 돼요. 또 압력을 받게 돼요. 등 근육이 약하면 앞으로 또 숙여지고, 우리 플랭크 자세 같은 또 걷기 꾸준히 하는 것도 사실은 허리에는 걷기 운동 꾸준히 하시면 또 척추 근육을 자꾸 쓰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척추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쪽 수축했다가 이쪽 수축했다가 계속 움직이면서 척추 아픈 분들은 사실 허리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운동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젖히는 운동 한 가지,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는 걷기 운동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이제 발과 하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일까요? 러닝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걷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전에 EBS에서 한번 방송을 찍은 적이 있는데 기적의 달리기라고 달리기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칭하는 분한테 좀 듣고 배웠는데, 아까 제가 걷기 자세 말씀드렸죠.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근데 이걸 설명드리면 김 작가님처럼 달리기 좋아하는 분들 보면 달리기 주법 미드풋으로 뛰어라, 포어풋으로 뛰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러닝 관심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뛰세요? 저는 정확하게는 이게 앞으로 뛰는 게 포어풋인가요? 그거는 단거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천천히 뛸 때는 뒤에 리어풋으로 이제 당연히 걸을 때 원래 당연히 앞풋부터 걷는 사람 없는 거니까 하다가 속력이 빨라지면 리어풋과 미드풋의 중간쯤에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걸을 때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느리니까 이 발을 그냥 끌고 가면 뭐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부터 걷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속도가 안 나니까 내가 속도를 내려면 약간 발을 굴리면서 이렇게 가야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자, 그런데 뛸 때는 속도가 좀 생기니까 추진력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굴리지 않아도 추진력이 있고, 걸리지 않아도 다리를 들고 뛰니까. 오히려 미드풋으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속력으로 뛸 때는 이 닿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건 선수들만 해당되겠죠. 포어풋으로 뛰는 거고. 요새 워낙 조깅하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도 사실 뛰었다가 아프다고 많이 오시는데 그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러닝 조심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족부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족저근막염이죠. 족저근막염. 오래 뛰면은 그냥 한 번씩은 다 겪으시는 병인데, 여기 발의 밑에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요 구부리는 근육이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시작해요. 자,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 몸은 근육은 반복해서 과하게 쓰면 아파요. 요거를 반복해서 많이 쓰면 아픈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언제 반복해서 쓰느냐? 너무 많이 뛰면은 당연히 이렇게 차고 나가려고 발가락을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누적돼서 그런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뛰어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당기는 힘이 많아져서 그래요.
맨발 걷기 너무 좋다고 나오지만 네. 여러분 모르시지만 병원에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요. 맨발 걷기 하고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은 것 같은데.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이론적으로 보면 저도 사실은 네네. 제 발을 보면 저는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요. 사람이 발을 덜 쓰니까. 필라테스나 요가 하는 사람들 보면 발가락 각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저는 그냥 통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야. 발을 이렇게 세밀하게 안 쓰시니까.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워낙 이렇게 좀 예민하게 쓰는 분들은 걷기 좋으실 거예요. 맨발 걸어도. 맨발 걸어도. 그게 적응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맨발 걷기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안 해본 분들은. 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네. 사실 저도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저도 10km 뛰고 싶은데 저는 뛰면 종아리 이렇게 아파요. 종아리 앞쪽. 근데 예를 들면 뭐 10km 뛰고 나서 하나도 어딘가 안 아픈 게 정상인 건가요? 아니면 저는 당연히 뛰고 나면 어딘가는 그래도 뛴 다음에 살짝이라도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아픈 거는 그것도 정상의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니까. 아니, 안 아플 거면 운동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되나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뭐 네. 운동해서 아플 수 있지만 쉬면 좋아지는 자연 치유될 정도면은 전 정상적인 좋은 자극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운동이라는 게 사실 자극을 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회복되시면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핸드폰 보고 걷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러닝할 때는 없지만 이제 산책로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막 거기 뭐 차가 안 다니니까. 뭐 답을 안 해도 안 좋은 건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너무 사고 위험도 많죠.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길에서 무작정 가다가 사고 많이 나기도 하고. 근데 몸에서 생각하면 한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아까 자세가 안 좋으니까 숙이고 걸으니까 목 자세가 안 좋게 되고 사실 운동하려고 나가신 건데 운동 효과가 안 나오죠. 안 좋은 자세로 걷는 거는 차라리 안 걷느니만 못합니다. 항상 운동할 때는 운동에 집중하셔서. 안 좋은 자세 걷는 건 좀 안 걷는 것보다 낫나요?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자세로 걸으면 더 아파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안 걷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자, 평생 좀 요즘에 이제 오래 사는 시대니까요. 이제 80 이후에도 뭐 90에도 사시는 분들 많아졌는데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80 이후에 못 걷게 된다. 사실 못 걷는 거는 그 이후의 삶의 많은 것들이 사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왜냐면 화장실도 밥 먹는 것도 혼자서 쉽게 못 하게 되는 꼭 건데 누구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네. 평생 두 발로 좀 걷고 싶다면 러닝 외에 좀 뭘 하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 무릎 파트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걸으려면 무조건 근육 필요합니다. 책 중에서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연금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 키우는 거다. 근육을 키우셔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얘기를 좀 특별히 하면 운동 중요성을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 알지. 너무 중요한 거 아는데 내가 헬스클럽을 갔더니 너무 젊은 사람만 많아서 눈치 보여. 그래서 운동하러 못 가겠어. 뭐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따가 혼자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소품이 필요하신데 집에 있는 누구나 있는 수건. 이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할 건데요. 그냥 이렇게 누르는 운동이긴 한데 이거 그냥 하시면 사실 느낌을 느끼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수건을 밑에 껴 넣으세요. 오금에다 수건을 받치시고 자, 수건을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눌러서 힘을 주면 사실 이 발이 살짝 뜨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다 힘 주시면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쉬었다가 여기는 누르고 발은 떨어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요거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그게 이제 한 세트가 돼서 한 3세트, 뭐 4세트 좀 더 재밌게 제가 해드리려고 사실 제가 요거 삑삑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요건 소리 나는 장난감인데 요거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소리 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뺐다가 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게 눌리는 느낌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5초씩 힘줘서 10번 한 3세트.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이렇게 옆으로 누우셔서요. 베개 베고 편하게 누우시고 아랫다리는 살짝 편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옆으로 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것도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여기 힘이 쫙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마찬가지로 한 10번 반복해서 한 세트고 이거를 한 3번 내지 4번. 자, 그럼 하체 근육이 약해진 사람이 맞이하는 좀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좀 현실적인 거 얘기해 주신다면. 충격요법. 실제로 아픈 분들이 단계적으로 다 다른 분들이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근육이 약할 때 느끼시는 게 계단을 못 내려간다. 다리 힘이 없으면 특히나 내려갈 때 한 발 내려가고 한 발 내려가고. 맞아. 그게 첫 번째 근육 약해진 사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래 못 걸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내 친구들은 저기 멀리 가는데 나는 뒤쳐져 있어. 이거 근육 약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꾸 구부정해져요. 걷는 자세가. 나도 모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바닥에 앉았다가 못 일어나세요. 누가 잡아줘야 되고, 뭐 잡고 일어나야 되고, 더 심해지면 바닥이 아니라 의자에서도 못 일어나세요. 아마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병이라기보다는요, 허벅지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운동 잘 알려드리면 벌떡 일어나세요. 자, 제일 심해지면 이제 뭐 진짜 못 걷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 타야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근육은 안 생깁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쌓여서 노년 됐을 때 근육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0대 이후에 나이가 드신 이후 운동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뭘까요? 특히나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네. 하지만 요새 50대는 너무 젊으시고, 한 60대, 70대 이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냥 3가지 원칙. 첫 번째, 운동을 조화롭게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 하시고, 그게 이제 걷기 운동, 이미 잘하고 계신 걷기 운동.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꼭 같이 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걷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를 꼭 알고 하십시오. 요 3가지 원칙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유산소 운동은 아까 왜 한다 그랬어요? 물론 심폐기능도 도움이 되지만 관절 면에서도 아까 제가 스폰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적당한 압력으로 걷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셔야 연골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걷기를 하긴 하셔야 되고, 근데 근육이 없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누차 말씀드렸고, 세 번째, 자세가 나쁘면 좋지 않은 거 말씀드렸고,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중년 이후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원칙과 방법 최종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노년에 건강하게 걸으시려면, 아프지 않으시려면 근육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절을 위해서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요새는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약이다. 이런 운동도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운동을 좀 하시고, 운동이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만 하는 게 운동이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몸을 위해서 꼭 해야겠다. 이게 몸을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하고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제 주변에 있어도 보면 이제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건강을 지킨 분이 있을 것이고 못 지킨 분이 있을 텐데 그 삶의 격차가 지금 확연히 많이 느껴져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막 그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 이제 조금만 지나도 그게 이제 눈에서 보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아직 직접 체험은 안 돼서. 사실 저도 이제 50대니까 아직 저희 또래가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근데 저는 언제부터? 60대부터인가요? 환자분들 보면 요새는 60도 굉장히 젊으세요. 한 70대면 딱 보여요. 70대부터 건강관리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딱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느끼냐면 저는 이제 정형외과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내 친구는 여행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산도 가고 그런데 가자고 해도 못 가겠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또래가 한 5명의 친구인데 4명만 가고 나는 못 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되게 서글프다. 사실 그때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인데 그런 것 진작 내가 몸 챙길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운동을 하던 치료를 하던 잘 치료하셔서 뭐 수술까지도 받고라도 관절이 건강해져서 안 아프면은 여행도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치료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78 정도 이제 80대 정도는 안 되셨는데 이제 지금 뭐 생명이 오고 갈 정도는 아니시지만 잘 못 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게 있어도 살짝 어느 정도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이제 앉았다 일어나거나 뭐 차에 타거나 할 때 이제 어쨌든 이게 무게가 크게 움직이니까 그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한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이제 70대 후반이니까 시청자분들이 원래 그 나이 때는 다 그렇게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올해 총과 작년 말에 저희 아버지 분들 데리고 제가 되게 서울에서 좋은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렸어요. 아버님 효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버지 친구분들 너무 잘 걷고 건강하신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때도 다리가 좀 불편하셨는데 얼마 전에 뵙고 왔는데 지금은 진짜 걷는 게 되게 힘들어서 생명이나 위독하거나 그래서 요양원이 아니라 혼자 계시는 게 그러면 이제 생활이 자체가 너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을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는 단계인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당연히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케어는 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지만 드는 생각이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전 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 분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추리닝을 입은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뛰거나 뭔가 구기 활동하는 거를 정말 하신 적이 없고 일만 하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60대 좀 젊은 시절부터도 제가 아버지한테 산책 뭐 뛰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산책이라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하시더니 그 말씀하신 데 젊은 때 안 한 게 결국 다 이게 합쳐져서 이제 돌아오시는데 지금도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죠. 아버지도 당연히 요양원을 본인이 안 가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저희 친이모 분이 와주시고 요양 등급 받아서 또 저도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 같은 걸 하고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도 아빠 안 가고 싶으면 걸어야 돼. 지금 아버지 힘들겠지. 근데 지금이 아빠가 지금 마지막으로 걸을 수 있는 때일 수 있다. 지금 이거 힘들다 해서 아빠 바깥에 집 앞에도 산책도 안 나가면 아빠 근육을 더 잃게 되고 그러면 진짜 아빠의 삶이 너무 아빠 그냥 침대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다가 그러면 아버지 이제 그게 또 그런 생활이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낮에 체력을 안 쓰시니까 잠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걷고 해야지 체력도 소모하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했는데 삶을 또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지금 또 걷는 게 왜냐면 또 지금은 몸도 불편하잖아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사실 좀 충격요법을 드릴 필요도 네. 있고 늦지 않았다는 걸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70대, 80대 분들의 핑계가 내가 이 나이에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그 나이에 하면 언제까지 걸을 수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있습니다. 90대까지 걸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좀 의지가 필요하시고 물론 힘드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던 걸 하셔야 되니까. 근데 꼭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걷기만 하지 마시고 자전거 타라고 해주세요. 자전거. 제가 한 분 기억나는 환자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따님 세 분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이분도 똑같아요. 옛날부터 일만 하시고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내가 일을 하면 운동이지 뭘 운동을 따로 해. 그렇죠. 또 그 시대 분들은 또 네. 일하기도 너무 바빴고 자식들이 많으니까. 뭐 자기 몸 못 챙기고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운동이라는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시니까 따님들이 그냥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운동 안 하셨어요. 근데 따님들이 먼저 저한테 들어와서 제발 혼 좀 내고 겁 좀 주세요 이렇게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도 뭐 사진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그냥 근육이 많이 없는 거죠. 그냥 근육이 진짜 없는 분이에요. 진짜 겁을 좀 드리고 반면에 좀 믿음을 드렸죠. 이거 정말 저 믿고 운동 좀 용기 좀 내시면 이렇게 따님들한테 신세 안 지고 혼자 다니실 수 있습니다. 따님들하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마음을 바꾸셔서 네. 6개월 동안 운동하고 오셨는데 걸어오셨어요. 오. 여행 갔다 오셨대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정확한 연세가 그분이 한 70대 후반, 80대 초반이셨어요. 네. 그 정말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하면 되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원장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안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신다면 뭐 올해는 아니라도 내년에는 내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2개월 길게는 6개월 뒤에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시간도 오지 않을까.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의 손님은 김준병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